P라고 하는 다항식과 Q라고 하는 다항식을 주고 난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의 x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3번 조건만 질문을 하셨어요. 3번만.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보통 3번을 풀려면 1번, 2번을 알아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 있어서 1번, 2번까지 좀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는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라고 보셨더니 P는요 3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4라고 주어졌고, Q라고 하는 식은 뭐라고 줬니? 라고 봤더니요 Q라고 하는 식은요 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3번에 대한 질문은 요겁니다. P하고 Q를 곱했을 때 걔가 뭐고? 0이고, 그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P하고 Q를 더한 값이 0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번 겪어보거나 조금 생각을 해서 자기의 답에 도달하게 되면 별거 아닌 조건인데, 만약에 낯설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생각하다가 잘못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복잡한 조건으로 착각이 돼. 생각해봐 얘들아. 두 개를 곱했더니 0이 되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터 확인해 보시면 두 개를 곱했더니 0이 되었다는 뜻은 P가 0이던가 또는 Q가 0이던가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는의 의미는 P하고 Q가 동시에 0일 수도 있지만 P는 0인데 Q는 0이 아니던가 Q는 0인데 P는 0이 아닌 거라는 걸 의미하죠. 이 말 아시겠어? 생각해봐. P하고 Q를 더했을 때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은 둘 다 0이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P가 0일 때 Q는 0이 아니던가 또는 P가 0이 아닐 때 Q는 0이다라는 조건만 남겨라. 즉 둘 다 0인 건 날려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공통근은 제외시켜달라는 거예요. 0을 되는 값 다 찾은 다음에 공통이라는 부분 제외해달라. 아, 그러면 내가 얘가 0이 언제 될지 얘가 0이 언제 될지를 보시면 되는데 두 식이 다 조리치법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오케이? 조리치법은 제가 따로 쓰진 않을게요. 둘 다 간단하게 조리치법으로 인수분해 하셨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이 첫 번째 식은 x-1 그 다음에 x 3x 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4라고 인수분해가 되고요. 두 번째 식은요 얘 역시 x-1이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2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보시면 일단 1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드시고 1 들어가면 둘 다 0 돼버리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 근은 정수 단위로 인수분해가 안 되죠. 하나는 되네요. 예, 저 순간 봤더니 되네요. 하나는 마이너스 2. 예, 그래갖고 이거 마저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1, 3이고요. 하나는 여기가 플러스 2가 나올 것이 여기가 2인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3x-2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또 인수분해가 뭐가 되냐면 2, 3이 되면서 x 플러스 2가 또 공통인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개 값만 제외시키시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3분의 2랑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남겠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이 조건을 못 읽어내서 이 문제 못 풀었겠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어려울 게 없었거든. 새로울 것도 없었고. 근데 저 조건이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좀 망설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확인해 두시기 바래요. 자, 다음에 12-8번 갑시다. 자, 12-8번은 이거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아마 너희들한테 베이스가 아주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점수 주겠다는 문제는 아니지만 거의 뭐 전형적인 애들이 공부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그런 문제니까 이건 훈련이 정말 잘 돼 있어야 돼. 이런 문제들은 3차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이거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자라고 했어. 오메가로 쓸 때가 더 많긴 한데 알파로 줘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이죠. 그러니까 갖다 집어 넣겠죠.
따라서 첫 번째 잡아오는 건 뭡니까? 알파 세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 여러 번의 경험상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걸로 인수분해 될 것이고 3차 방정식이면 3개의 근을 갖는데 그중에 하나는 실근이 마이너스 1, 나머지 2개의 허근은 여기에 속해져 있겠다.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것도 바로 잡아낼 거고요. 알파라고 하는 허근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인데 보다시피 개수가 다 실수니까 얘는 켤레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알파 바도 역시 동일하게 알파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알파 바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바 플러스 1은 0일 것이고 또 동시에 잡아내기 시작하는 게 알파와 알파 바는 두 근이니까 근과 개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 바는 두 근의 합대스 얼마? 1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알파 곱하기 알파 바는 두 분의 곱이니까 얼마? 1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여기까지 일단 머릿속에 쫙 펼쳐져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달라고 했는데 기억부터 따져보시면 기억. 알파 곱하기 알파 바.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플러스 알파 바 더하기 1이 0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 얘는 금방 보이시죠? 두 근의 곱이고 두 근의 합입니다. 둘 다 1이라고 했거든요. 다 더하시면 0이 아니라 3이 나와야 돼서 기억은 나가리. 여기까지 쉽죠? 니은도 조금 당황하지 마시고 보시면 편해요.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 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건데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래요. 내가 곱셈 공식을 알고 있는 게 있잖아. 무언가의 세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세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시던 인수분해를 쓰시던 너희가 알고 있는 조건으로 다 쭉 풀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식에서 어떤 걸 좀 더 너희들한테 알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무언가의 세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알파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걸 첫 번째 명심하라고 했고 두 번째, 이 식에서 두 개의 항만 남겨놓고 하나를 넘기면서 차수를 낮추거나 식을 변형하는 게 훨씬 더 많다. 기억나세요? 그럼 생각. 내가 지금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을까라고 봤더니 여기 있네. 얘? 넘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얘 넘어가니까 알파,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알파 마이너스 1은 뭐가 됩니까? 알파 제곱이요. 즉 얘가 뭐가 됩니까? 하시면 알파의 제곱이 바뀌겠다. 그리고 거기에 전체 3승이겠다. 이해하셨어? 됩니까?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쓰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이게 더 간단하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풀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풀이는 확인해 두셔야 돼요. 괜히 또 시간이 쭉 나가면 아까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뭐로 바뀝니까? 라고 하시면은 알파 바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알파의 6승인데 우리가 조금 편하게 풀기 위해서 얘네들의 지수법칙 적용해서 여기가 3승, 여기가 2승 자리 바꿔도 괜찮죠? 근데 알파의 3승이 마이너스 1한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하시면 1 될 것이고 똑같은 이유로 1 될 겁니다. 즉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2. 얘는 참이겠네요. 이해하셨어요? 디귿 1 마이너스 알파 바분의 분자는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가 0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 니은에서 이 생각을 하셨다면 디귿도 역시 똑같이 분모와 분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1 마이너스 알파바는 뭐지? 라고 하시면 1 마이너스 알파바는 얘가 1 마이너스 알파바야. 누구만 넘기면 되면 얘만 넘기면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요 식의 분자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얘가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죠. 마찬가지 이유로 분모가 뭐가 됩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알파 바의 제곱된다.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알파 바의 제곱일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될 것이야. 그리고 옆에 알파를 하나 더 해달라 라는 뜻이지. 당연히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1은 없어질 거고요. 그럼 얘만 정리하면 될 텐데 얘는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알파 바와 알파가 나눗셈으로 되어 있잖아. 만약에 덧셈 또는 뺄셈으로 되어 있으면 나는 요 식에서 변형이 들어왔을 거야. 근데 지금처럼 나눗셈 혹은 곱셈으로 되어 있으면 요 식을 이용해서 변형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알파 바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알파 바 분의 1은 얘를 나눠버리면 되니까 알파죠. 이해하셨음둥? 그럼 아가들 생각 알파 바 분의 1이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파 바 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알파 제곱으로 바뀔 것이고 알파 제곱이랑 알파 제곱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알파 4제곱 더하기 알파 된다까지 하셨어. 그리고 3차가 넘어가는 식은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쪼개내겠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알파 세제곱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얼마? 0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 두 식, 여기는 요 두 식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리을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일 뿐이지 얘도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이 복소수 혹은 허근 이용하는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 아마 너희들도 이미 좀 몇 번 겪어봐서 앞으로 더 많이 겪겠죠. 기말고사 볼 때까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복이 되면요, 이런 문제 이용이 되게 재밌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근데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풀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느껴갖고 좀 불안해요. 그때는 문항수를 좀 더 많이 겪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는 이게 재밌다는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오케이. 자, 리을은 어떻게 됩니까? 리을은 1-알파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1-알파 세제곱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1-알파 5제곱분의 1 이렇게 쭉 더해져서 마지막에 몇 승까지 갑니까? 라고 하시면 1-알파의 101승 분의 1까지 오시게 됩니다. 얘네들을 다 정리한 게 51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오케이. 역시 니은 디귿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죠. 1-알파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1-알파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요. 그래서 첫 번째 요식부터 좀 시비 걸기 시작하면 얘는 분모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는 얼마입니까? 1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1을 써버리게 되면 애들 이거 뭐야 알파 제곱분의 1이 더 싫어 뭐 이런 생각 할 거거든요. 선생님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 알파 세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꾸면서 동시에 모두 해볼 줄 알아야 한다고? 1을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따라서 분자에 있는 1을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바꾸시게 되면 여기는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알파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얘는 알파가 됐어요. 자, 문제 조건에서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가 얼마예요? 그럼 1 더하기 1분의 1이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얘는 2분의 1이 되신다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야. 자, 마지막으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 잘못 썼네요. 5승인데. 그렇죠? 3승이 두 번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일단은 3승을 넘어가는 차수가 나오면은 3승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춥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1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를 바꾸고 알파 제곱 남겠지? 이해하셨어요? 그거 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1 더하기 알파 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알파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알파분의 1일 텐데 알파분의 1로 두면 분수로 두면 더 싫다니까. 그래서 1을 뭘로 바꿔볼 줄 알았다?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바꿔볼 줄 알았다. 결국에 얘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어느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 다음은 돌겠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요, 지금 확인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다음 항은 뭘까라고 잠깐 생각해 보시면 1 마이너스 알파의 7승분의 1일 거야. 그렇죠? 자, 먼저 3차를 넘어간 차수부터 낮추십니다. 얘는 알파의 6제곱 곱하기 알파인데 알파의 6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고 여기까지 오자마자 얘랑 똑같아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은 여기가 몇 승 돼요? 9승 될 거 아닙니까? 그럼 9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알파 세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 더하기 1분의 1 얘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는 3개 항씩 잘라서 주기로 돌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떤 게 3번씩 나오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해봤더니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첫 번째 식은 알파가 됐고요. 두 번째 식은 2분의 1이 됐고요. 세 번째 식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됐잖아요. 그럼 알파랑 알파 제곱의 차가 뭡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는 요 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얘네만 넘어가면 그게 얼마야? 1이죠.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여기하고 여기가 1이고 거기다 2분의 1 더해서 2분의 3이 됐었어. 됐니? 난 2분의 3이 몇 번 나옵니까? 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돼.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숫자의 나머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그렇죠? 생각해봐. 끝나는 숫자 봤더니 여기가 5야. 처음에 5로 끝났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뭘까 생각해보시면 7승, 9승, 11승이에요. 그 다음은 11이겠네요. 그 다음은 13, 15, 17인가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기가 얼마예요? 네, 3이에요. 3개씩 돌고 있어요. 오케이? 잘 봐.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얼마인 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수? 오케이?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수? 이해하셨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101 언저리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가 어디서 끝날 걸 파악해야 되는 거지. 이걸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수 먼저 찾는 거야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수 찾으면 그 앞뒤 전후를 따져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전에 있는 항이 뭐이겠어요? 99. 99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수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이게 3으로 나머지 0인수 여기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 전에 있는 항이 딱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101이 얘가있네요. 그죠? 선생님 왜 그렇게 어차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데 바로 딱 떨어지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보통 한두 개 항을 남겨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빨리 찾을 때 뭐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수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좀 익숙한 3의 배수 이런 거 먼저 찾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더 가라 뭐 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거야. 여기까지 딱 쌍이 나오는데 도대체 몇 번의 쌍이 나옵니까? 라는 거 이제 마지막 이거지. 몇 번에 나옵니까? 얘는 3으로 나왔을 때 몫이 얼마? 네, 1이에요. 몫이. 얘는 3으로 나왔을 때 몫이 얼마? 네, 3이에요. 얘는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 몫이 얼마? 5예요. 선생님이 지금 흰색으로 써드리는 것은 몫이야. 오케이? 근데 얘들아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몫이 아니라 뭐냐면 몇 번 나오냐는 거잖아. 오케이? 생각. 얘 여기까지 5승까지가 몇 번 돈 거야? 한 번 돈 거지. 여기까지가 한 번 돈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7, 9, 11 여기까지가 두 번 돈 거지. 이해하셨어? 그럼 세 번째 17까지가 세 번 돈 거지. 이해하셨어? 자 그럼 잘 들어. 일단은 최고 차수는 101차야. 얘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건 똑같아. 오케이? 몫은 얼마야? 3으로 나눠 보시니까 33. 문제는 33번 반복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눈치챘어? 몇 번 반복되는 것이 빨간색 숫자를 찾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이해하셨니? 그러면 빨간색 숫자를 흰색 숫자를 만들겠다는 건 어떤 행위를 합니까? 라는 건데 이게 등차수라는 걸 배우셨던 친구들은 눈에 확 띌 건데 많이 안 보신 분은 그냥 찾으시면 돼요.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1로 오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안 보이세요? 얘네들 숫자 특징은 뭐예요? 2씩 증가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2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뭘로 나눠봐야겠다? 1로 한번 나눠보세요. 2로 나눌 때 몫이 얼마? 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 그럼 내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온다. 2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온다. 이거 사실 되게 흔한 숫자에서 나 되게 빨리 읽을 걸 생각했는데 3을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온다.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진짜 몰라서 그래? 약간 서운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는 별로 복잡한 게 아니야. 등차수를 몰라도 돼. 왜냐면 너네 여태까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야. 너네 지금 되게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짝수 어떻게 표현해? 2, x, 호 2, n. 얘 무슨 수야? 홀수 그러면 2n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 아무튼 홀수를 빼면 되잖아.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2n 플러스 1이면 n자리에 1 집어넣을 때 3 나와야 되잖아. 이러면 되겠어? 안 돼. 여기 뭐야겠어? 1 집어넣으니까 1 나오고 2 집어넣으니까 3 나오고 3 집어넣으니까 5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얘가 뭐가 된다? 33이 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 17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2분의 3이 17번 반복됩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데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51이 아니지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됩니까? 등차수열 얘기를 괜히 꺼냈나 보다. 애들 표정이 뭐야 등차 모르는데 이런 표정인데 등차수열 몰라 상관없어요. 저거 사실 짝수홀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너희가 몇 번 많이 만났던 개념 중 하나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또 다음 거 가봅시다. 12-11번. 네. 왜요? 싫어요? 증명하라 이런 문제 나오면은 너희들이 이제 수학의 정석 되게 싫어하지. 나도 이런 문제 가끔 보면 좀 싫어할 수 있다는 게 이해는 되는데. 근데 솔직히 선생님이 몇 번을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 너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안 나오잖아. 잘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그지? 중간고사 봐봐서 알겠지만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 잘 안 나오잖아. 당연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옛날에 나올 수 있는 최대한 그 비슷하게 만든 유형이 뭐냐면 빈칸 뚫어놓고 그 빈칸에 알맞는 식이나 숫자나 이런 거 찾아라 이런 문제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문제 풀다가 아씨 수학의 정석이 그 고리타분한 책 뭐 단원명도 안 맞고 뭐 찌질찌질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연습 문제 풀다가 이게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차피 이런 문제 나오시던데 이거 왜 풀어야 돼? 생각하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근데 요즘에는 의미가 그래도 좀 많이 퇴색했는데 그리고 이제 점점 수리논술 이런 게 없어져가는 추세니까 좀 퇴색하긴 했지만 선생님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래놓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저는 논술로 갈 거야라고 개드립 치면서 논술학원 갈 바 이거 하는 게 훨씬 나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되게 비싼 돈 처발라갖고 논술학원에서 뭐 이렇게 옛날에 기출했던 문제 막 내주면은 그거 막 풀면서 첨삭 받으면서 그게 논술 공부하고 있다 착각하는 것보다 이런 걸 증명해 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1학년 때부터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봤던 친구들은 해봤던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 대한 게 너무 낯설지가 않아. 뭐 서술하시오, 기술하시오, 뭐 증명해 보시오 이런 게.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봐야지.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안 풀어야지. 이렇게 넘어갔던 친구들은 나중에 논술학원을 가더라도 답이 없어.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극혐하지 마시고 뭐 한 단원에 한 문제 정도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럽니까? 애들 아직까지 동감이 안 된다는 표정인데 가봅시다. 12-11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라는 3차 방정식을 주셨어. 이거에 대해서 a제곱이 3b보다 작으면 요거이면 이 방정식의 세 근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실근이 아님을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 식에서 일단 너희가 뭐를 찾아낼 수 있냐면 a제곱이 3b보다 작다. 그러니까 우리 부등식이잖아. 그리고 우리 다음 달은 여러 가지 부등식이죠. 부등식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소관계입니다. 대소관계. 누가 더 큰지 모른다. 그럼 뭐 해봐라? 빼봐라.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혹시나 너한테 익숙하진 않겠지만 a제곱이 3b보다 작다. 뭐 이거를 판단하고 싶다라든가 혹은 조건을 이렇게 주면요. 한번 빼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랑 누구를? 얘랑 얘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저걸 빼봐야 되는지도 찾으면서 동시에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세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잠깐 놓고 갑시다. 세 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세 근 중에 적어도 하나는 허근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니?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해서 여기는 요 A, B, C의 값을 이렇게 뽑아내 보면 얘 근과 계수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A예요 얘가. 두 번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마지막으로 감마 알파가 얼마입니까? B예요.
사실 C도 잡아낼 수 있긴 한데 어차피 C는 지금 나한테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이 A제곱은 3B보다 작다 이거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A는 얘고요. B는 얘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식에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3B는요. 오케이? 자, A제곱이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완전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B는요.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이 식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죠?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인데 그게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냐면 2분의 1 숫자 묶어내시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완전제곱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제곱으로 인수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무언가의 완전제곱식, 무언가의 완전제곱식, 무언가의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판단하고 싶은데 어머나 이게 웬걸? 그러면 얘가 0보다 크 같으면 A제곱이 마이너스 3B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 이퀄 A제곱은 3B보다 크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문제 조건은 지금 반대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이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와 볼게.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얘가 0보다 작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작았다는 얘기는 이게 0보다 작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해하셨어? 그럼 너희가 이제 생각 하나죠.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다고죠.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는 거 뭐라고 합니까? 허수.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허수든 얘가 허수든 얘가 허수든 세 개 중에 하나는 백방 허수이겠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12-14번. 그리고 한 번 정도 고민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달달달 외우고 있으란 것도 아니고 모르면 죽인다는 것도 아닌데 반드시 좀 신경 쓰셔서 긴장하시면서 들어놓으시기 바래요. 자, 3차 방정식을 하나 주셨고요. 그 3차 방정식은 x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생겨보면 3차 방정식이래.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 그리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요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니네 3을 만족하는 실수 a,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일단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래요. 여기 있는 요 오메가가 얘의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갖다 대입하는 거 일단 가능하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3 오메가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저기는 저식이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되어갖고 차수를 2차로 내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못 찾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1, 0, 3, 마이너스 1인데 아무리 아둥바둥 거려봐야 조리제법이 안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원래는 이거 비슷한 문제 유형이 그 아까 전에 질문했었던 12-8번 문제가 3차식에서 1차식과 2차식을 분리시킨 다음에 2차식 안에 허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2차식의 식을 찾아내는 게 주된 아이디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조리법이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포기하지만 완벽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건 아직 살아있는 아이디어가 되냐면 요건 살아있는 아이디어가 되죠. 차수를 낮춘다는 아이디어 생각해 보시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는 건 똑같은 이유로 성립합니다. 혹시나 문제 내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만약에 1만 궁금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3 오메가라고 쓰셔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물론 요식의 가장 큰 의미는 3차를 1차식으로 쳐내린다는 의미이지만 여기 있는 요식 같은 경우는 1을 얘로 대체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내가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서 총 3가지 식이 등장할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 생각 반드시 하나 해보시고요. 이 문제에서 어떤 걸 보통 많이 쓰냐면 이 문제에서 이걸 좀 많이 써요.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오메가입니다 라는 것을 주되게 활용합니다. 어떻게요? 라고 하시면 여기서 조금 재밌는 변형이 들어가는데 내가 요식에서 요식을 찾았고 요식에서 요식으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본 게 얘걸랑? 오케이?
어차피 사정없이 전개해가지고 차수를 낮추기 시작하면 그건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 잔머리를 하나 쓴 거야. 요거 보소? 이거 보소? 얘네 공통인수가 있지 않니?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한번 해봤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있을 거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셨어? 근데 내가 문제 조건에서 얘를 줬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얘 앞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제 좌변만 곱하면 안 되니까 우변도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같이 곱해줘 버린 거지. 그럼으로써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이 부분을 통째로 뭘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3 오메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식이 좌변은 마이너스 3 오메가가 등장했고요. 오메가 제곱 나왔고 플러스 A 오메가 나왔고 플러스 B가 나오게 된 게 좌변. 오른쪽 우변은 3 오메가 마이너스 3이라고 써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차수로 이제 같겠죠. 전개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3 오메가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니까 마이너스 3A 오메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오메가가 나오는 게 좌변이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오메가 제곱 갖고 있는 게 오메가 제곱 갖고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오메가 세제곱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떤 거 할 수 있다고 배웠었냐면 아니 또 지웠어요. 멍청한 놈. 여기 있는 요 새끼로 해서 차수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오메가 세제곱은요. 넘겨서 바로 쓰시니까 1 마이너스 3 오메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A 오메가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3B 오메가가 있는데 이게 좌변인데 이 좌변의 결과를 쭉 보니까 오메가의 제곱차수는 얘밖에 없고요. 나머지 오메가 1차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좌변과 우변을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오메가의 개수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자마자 A가 얼마라는 게 바로 보이시냐면 0이라는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얘 날라가죠 일단. 그 나머지 식 부분 정리해서 오메가 앞에 개수가 3이 되게끔 B값 결정하시면 그 값이 B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차수 낮추는 때 이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보편적 유명한 문제는 8번 유형이 되게 유명하긴 한데 이런 문제 유형들도 굉장히 자주 그 이후로 자주 나와서 3차를 1차로 쳐내리기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두 개 항을 하나의 항으로 바꾼다던가 하는 행위들을 종종 합디다. 네. 오메가 4승 구해도 되냐고요?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요? 네네. 그렇게 푸셔도 된다고요. 예,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니까 그 방법이 무슨 말인지 다른 친구도 같이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독특하니까 조금 선생님 좀 그래요. 이거 내가 어떻게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 생각 해보셔야 돼요. 결국에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차수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차수를 낮추겠다.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는 요 식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요 식으로 다시 돌아보시면 내가 얘를 전개하기 부담스러워라고 말했던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항이 여기 3개 여기 3개니까 총 6개의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개죠. 9번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막상 전개해서 보면 오메가에 관한 4차식이에요. 그렇죠? 난 4차식만 차수를 내릴 수 있으면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 문제 조건을 지금 정유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요 여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3 오메가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놓고요. 오메가 4차항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 넘긴 다음에 여기다 오메가 한번 곱하시고 얘도 오메가 한번 곱하시게 되면 4차항을 2차항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이게 조금 더 번거로울 텐데 만약 이게 더 편하거나 사실 가장 기억하기 쉬운 아이디어는 이건 맞아요. 어떤 면에서 좀 그전에 배웠던 거 차수를 낮춘다는 거에 그냥 딱 맞춰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됩니까? 돼요 당연히. 아시겠죠? 네. 12-19번 자 12-19번은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하나 주셨는데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 그리고 플러스 k 더하기 3x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하는 3차원식 주셨대. 여기는 요 새끼가 새 실근을 변의 길이로 하는, 여기는 요 3차원 새 실근을 변의 길이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셨는데, 하나는 바로 눈에 확 띄는 조건 하나 뭐냐면 실근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었어요 라는 뜻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머릿속에 하나 딱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새 실근 얘기하기 시작했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얼추 어떤 생각까지는 왔을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일 것이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얼마일 것이다.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긴 변이 뭐일까라는 궁금증 하나와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생각까지 왔겠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그 전에 이게 먼저 보이셔야 이 문제가 수월하게 풀려요. 내가 예를 딱 봤더니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당연한데, 너희가 이걸 인수분해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K라고 하는 미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되게 쉽게 포기했을 거라고요. 근데 예전에 2차 방정식 때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얘들아 미지수 K가 있다고 해서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납니까? 여기가 뭐 만약에 3KX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만약에 1 이렇게 끝나버리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죠? 미지수가 x 1차 항이나 상수항 하나만 존재하고 있으면 이건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인수분해 할 가능성이 생길 때 언제라고 하냐면 두 번 연속으로 혹은 두 번 이상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는 걔네들이 조율제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거된 경우도 있다 했었잖아요. 그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보시면 플러스 k 마이너스 k니까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0 돼버려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인수분해가 됩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잡아내셔야 이 문제가 조금은 너희들이 풀만한 문제라고 바뀔 겁니다. 얼마 집어넣는다고요? 1이요. 1 들어갔더니 여기 1일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마이너스 3 올라오고 여기 플러스 k 남을 것이고 여기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정말로 되네요. 0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생각했던 게 틀린 건 아닌데 3차 반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실근은 1이라는 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x-1 하나의 실근 찾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하면서 여기는 2차 반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세 실근까지 찾아서 하나는 1이고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야. 그리고 알파와 베타 관련된 식은 두 근의 합은 3, 두 근의 곱은 k까지는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화두가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다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누가 빗변이냐 이거죠. 일단은 알파가 빗변이냐 베타가 빗변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 좀 모질란 거예요. 알파 베타는 그냥 내가 정한 거기 때문에 둘 중에 그냥 누가 더 크다라고 말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내 고민은 뭐냐면 둘 중에 알파가 더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알파가 빗변이냐 아니면 1이 빗변이냐 이 둘 중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1이 빗변이면 1이 빗변이라는 뜻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중에서 1이 제일 길다 아닙니까? 이해하셨음? 아가들 또다시 생각.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의 합이 지금 근과 계수관계에서 얼마라고?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를 2로 나눈 값이 중간값일 텐데 그 중간값이 2분의 3이고 걔는 1보다 크단 말이야. 이 말 무슨 말이겠어? 즉 얘가 2분의 3일 때 알파가 2분의 3일 때 베타도 2분의 3인 게 딱 균형이고 만약에 알파가 그거보다 짧아진다는 얘기는 베타 그거보다 커진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반대로 베타 그거보다 짧아진다는 얘기는 알파 그거보다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1보다 커. 따라서 1은 빗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어떠한 상황만 남게 되냐면 알파가 가장 크다 얘가 빗변이라는 상황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모습이 뭐 여기가 1일지 저기가 1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가 1,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인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가 알파 제곱은 1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식 하나 찾으실 거고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라는 식도 찾았을 거고요. 근각의 성격에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알파 곱하기 베타는 K라는 것도 찾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익숙한 상황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연립할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드니?
이러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어저께 이 질문 받고 이 새끼들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이 다음 문제죠. 12-20번. 야, 난 무슨 소설책 뺏겨 쓰는 줄 알았어 이거.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책 받다가 프린트 받다 책 받다 프린트 받다 이게 너무 좀 번거로워 갖고 선생님이 문제를 다 쓰거든. 여기다가 보이니? 왼쪽이 다 문제야. 난 무슨 소설책인 줄 알았어. 뭐야 이거 씨발 이러면서. 이거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셨어 우리 애기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았니? 중학교 때 활용 문제라고? 왜 대표적인 문제가 그런 거잖아. 철수와 영희가 일을 하는데 철수가 일을 하면 3시간 만에 끝내고 영희가 일을 하면 6시간 만에 일을 끝낼 때. 그 뒤에 문제 있어요? 그래요? 이 뒤에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소금물. 예. 잘했어요. 아마 활용 문제 너희들 그 기말고사 때 많게는 한 3문제까지 적어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그게 방정식에서 나오냐 부등식에서 나오냐 차이, 아니면은 3문제 나오겠다는 얘기는 방정식 한 문제, 부등식 한 문제, 그리고 통틀어 3문제 뭐 이렇게 하나 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좀 단단히 각오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문제 한번 읽어는 볼게요. 어느 수족관에 빈 수조에 물을 급수하여 가득 채우는데 T시간이 걸리고 물이 가득 찬 수도에서 물을 다 빼는데 T제곱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어느 날 수조 청소를 위하여 오후 3시부터 빈 수조에 물을 급수하기 시작하여 수조의 물의 양이 수조 전체 용량의 T제곱배가 되었을 때 급수하면서 물을 빼내었더니 같은 날 오후 3시 3분의 160분에 수조의 물이 다 빠졌다. 그리고 바로 빈 수조에 물을 급수하면 같은 날 오후 A시 B분에 수조에 물이 가득 찬다고 할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 단위 시간당 급수하는 물의 양은 일정하고 빼내는 양도 일정하다. 이런 쌍. 그러니까 한번 쭉 읽고 나서 느낌은 뭐냐면요. 물 넣네 이거죠. 그리고 물 빼내. 오케이? 12-20번 갑니다. 수조가 있어요. 이렇게. 수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잠깐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던 뭐 철수가 일을 하면, 뭐 영희가 일을 하면 이런 문제들, 아니면 여기 수조에 물 집어넣는 문제들. 이거 좀 쉽게 풀 수 있는 잔팁이 이거죠. 전체 양을 뭘로 본다? 1로 봐버리는 거예요. 전체 양을. 일의 완성을 그냥 1로 봐버리는 거죠. 문제 첫 번째 조건부터 가볼게요. 물을 가득 채우는데 T시간이 걸리고라고 했어요. 물을 가득 채우는데 T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너희도 혹시 혼란스러울까 봐 T값의 범위도 좋습니다. T값의 범위는요 0보단 클 것이고요 1보단 작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도 요거부터 생각.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총 시간이 T시간이래. 오케이? 그럼 T시간 동안 물을 막 집어넣어서 우리가 뭘 만들게 목적이냐면 1을 만들게 목적이 1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조건을 보고 너희가 필수적으로 뭘 찾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단위 시간당. 조금 어려우면요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1시간당. 네, 단위 시간이란 말은 1시간당 이런 겁니다. 1시간당 물을 얼마나 집어넣길래 T시간 후에 1이 될까라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봐봐. 1시간당 얼마를 집어넣는지 모르니까 우리 동그라미만큼이라 생각해.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T시간을 곱하면 완성이 된다. 수조가 다 차야 한다. 그래서 얘가 얼마다? 1이다 이겁니다. 요게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예요. 뭐 철수가 일을 할 때 3시간 만에 완성된다. 그러면 철수는 1시간당 3분의 1씩 하는 거예요. 영희가 일을 하는데 영희는 5시간 동안 일을 해야 일이 끝난다. 그러면 영희는 5분의 1씩 하는 겁니다. 그럼 철수 몇 시간, 영희 몇 시간 했을 때 더했더니 1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물을 집어넣을 때 1시간당 T분의 1만큼 집어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그 옆에서 봤더니요 이번에는 수조에서 물을 다 빼는데 T제곱 시간이 필요하대요. 이번에는 물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물을 빼는데 몇 시간이 필요하다고? T제곱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시간당 물을 얼마만큼 빼낸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동그라미 놓고 총 T제곱시간 채우면 1시간당 T제곱시간 채웠을 때 1이 완성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물은 얼마만큼 빠져나옵니까? 라고 하시면요 1시간당 T제곱분의 1만큼 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상식적인 생각 좀 해봅시다. 얘들아, 아까 전에 t가 0과 1 사이 값이었지. 그죠? 0과 1 사이 값, 뭐 대표적으로 2분의 1 따위 숫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2분의 1 따위 숫자. 그럼 얘가 2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4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얘가 만약에 t가 3분의 1이라면 얘가 얼마 돼요? 역수치라고 했으니까 3이죠. 얘는 그거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9네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왜 한번 따져보냐면 지금 집어넣는 게 많습니까? 빼내는 게 많습니까? 빼내는 게 훨씬 더 싹 하고 나가는 거예요. 시간도 집어넣을 때 t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빠져나올 땐 t 제곱 시간이니까 더 짧은 거예요. 왜요, 선생님? 0과 1 사이잖아요. 얘가 2분의 1시간 걸린다면 얘는 4분의 1시간 걸리고 있는 거예요. 물을 겁내 빨리 빼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좀 체크를 해두셔야 나중에 식 세울 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잡하게 이제 막 상황극을 펼쳐요, 이놈 새끼가.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오후 3시, 사건 번호 오후 3시. 이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이놈이. 빈 수조에 물을 급수하기 시작하여서 수조의 물의 양이 수조 전체 용량이 t 제곱배가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수조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이, 여기 있는 물의 양이 수조 전체 용량의 몇 배가 되었을 때? t 제곱배가 되었을 때.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이 전체 용량 우리 뭐로 보자고 그랬어? 1로 보자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물의 양이 얼마가 되었을 때? t 제곱이 되었을 때야.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상식적인 생각,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나는 집어넣고만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시간당 얼마나 집어넣었어? 그렇죠. t분의 1만큼 집어넣었는데 몇 시간 집어넣은지 모르는 거죠. 내가 몇 시간 집어넣어야 걔가 t 제곱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몇 시간 동안 들이부은 겁니까? t 세제곱 시간만큼 들이부은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t 세제곱 시간이 흐른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콜?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급수하면서 계속 물을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이번엔 물을 빼냈대요. 오케이? 급수하면서 뭐 했다고요? 물을 빼냈다고요. 이 상태에서 물도 계속 집어넣으면서 이번엔 동시에 물도 빼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요. 우리 아까 전에 물을 빼내는 게 더 빠르다고 그랬잖아. 더 많이 빼낸다고 그랬잖아. 그럼 집어넣으면서 빼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결국에 물이 빠지겠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갖고 역시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같은 날 오후 3시 3분에 160분에 수조의 물이 다 빠져버렸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우리 생각대로 됐어. 그랬을 때 그 빈 수조의 물을 급수하려면 같은 날 오후 A, B분의 수조의 물이 가득 찬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물이 다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비운 다음에 다시 채우기만 했을 때 가득 차는 시간 이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1시간도 얼마 넣는다고요? t분의 1. 오케이? 그럼 나는 몇 시간을 들이부어야 얘가 가득 찹니까? 그렇죠. t시간이죠. t분의 1이 1시간만 집어넣은 건데 t시간 집어넣어야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내가 지금 이걸 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결국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t 구하세요, 이거예요. t 구하세요. 여기까지 한팍 됐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t 값을 구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얘들아, 지금 내가 뭘 이용할 거냐면 물을 집어넣으면서 뺐더니 물이 빠졌다고 그랬지. 물이 빠진 양이 얼마나 빠졌을까? t제곱만큼 빠지지 않았을까? 잘 들어. 여기서 내가 노란색만큼 집어넣었어. 이만큼. 노란색 선의 길이만큼. 근데 얼마만큼 뺐어? 주황색만큼 뺐단 말이야. 오케이? 이 말 아시겠어?
이거만큼 집어넣고 이거만큼 뺐어. 여기서 이만큼 집어넣고 여기서 이만큼 뺐어. 그러면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1시간 동안 얘는 물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빠지고 있습니까? 보시면 요만큼 빠지고 있는 거잖아, 계속. 봐봐. 이거 상식적인 얘기인데 엄마가 너희한테 용돈을 10,000원을 줬어. 오케이? 너희는 용돈 10,000원을 받으면 9,000원을 써. 사실상 너희는 얼마를 받은 거야? 그냥 1,000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10,000원 받았고 9,000원 썼으니까 내가 얼마 벌었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 10,000원 받았고 1,000원 쓰니까 나한테 남았는 게 1,000원이면 나 그냥 1,000원 벌었네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이 말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상황이 좀 더 복잡하면 이렇게 얘기해봐. 우리 예림이는 날마다 10,000원의 용돈을 받고 날마다 9,000원에 도박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당연히 도박을 하고 난 다음에 버는 돈은 없어. 오케이? 우리 예림이가 297일이 지났을 때 얼마를 벌었습니까?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상황이 복잡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10,000원씩 받고 9,000원씩 썼으니까 1,000원씩 남았을 것이고 970일 동안 남은 게 얼마냐면 970 곱하기 1,000 이러면 그만인 거잖아. 무슨 상황이 되겠어? 들어온 물이 있고 나간 물이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건 너희한테 최종적으로 몰라주면 이만큼씩 계속 나가고 있다야.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이만큼씩 나가고 있다가 언제? 1시간당. 1시간당 이만큼씩 나가고 있다 얘기인 거야. 어떤 생각 알겠어? 생각. 1시간당 얼만큼 들어오는데? 그렇지. T분의 1만큼 들어오잖아. 1시간당 얼만큼 나가는데? 여기까지 아시겠어? 이제 너네가 마지막 결정할 건 이거란 말이야. 이게 플러스일까? 이게 마이너스일까? 이게 마이너스일까? 이게 플러스일까? 이거 결정한 거지. 너희가 놓는 기준에 따라 달라. 너희가 어떻게 기준을 놓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가 기준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얘를 플러스로 봐도 되고 얘를 마이너스로 봐도 되고 얘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 봐도 돼. 만약에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보겠다는 개념은 뭐냐면 집어넣는 양을 플러스 빠져나가는 양을 마이너스 보겠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 최종적인 결과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일 거 아니야. 왜요? 뒤에 게 더 크니까. 이 말이 아시겠어? 이 말이 됐어? 이거 은근히 중요한 말이야 이 말. 그럼 아가들아 시간당 이만큼 빠져나갔는데 내가 몇 시간을 들이다 빼야 오케이? 얘가 얼마만큼 빠져나간다고? 원래 차있던 양이 얼만데? 그렇지. T제곱분의 1만큼 빠져나가냐 이거 묻고 있는 거잖아. 미안 소리. T제곱만큼 빠져나간다 이거잖아. 여기까지 아시겠어? 여기서 파악됐니? 내가 아까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야. 얘가 지금 플러스로 봐야 돼 마이너스로 봐야 돼? 마이너스 값이야. 빠져나가고 있다니까. 마이너스 값에다 시간을 곱했더니 얘는 뭐야? T제곱은 양수값이 돼버리잖아. 이 말 이해하시겠어? 이러면은 식이 오류가 나버린다니까. 무슨 말 알겠니? 차라리 시작할 때 어차피 빼는 게 더 많고 남아있는 게 더 적으니까 내가 이걸 빼내고 몇 시간 동안 빼냈을 때 T제곱만큼 빼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여기서 이걸 뺀다면 그게 T제곱보다 이건 맞는 식이 되는데 내가 선생님 이건 집어넣는 양이고 이거는 빠지는 양이니까 집어넣는 양 마이너스 빠지는 양 계산한 다음에 시간을 곱해버리면 총 빠진 양이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빠진 양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무슨 상황인지 하시겠니 이거? 오케이? 별거 아니어 보이는 저 식만 잘 낚이지 않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로 네네 어디서? 그렇죠. 네. 왜냐면 T제곱을 넣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T세제곱이라고 이미 결정 났고요. 여기까지 이미 왔어요. 이 순간부터 넣으면서 뺐잖아요. 용돈을 받으면서 도박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만큼만 변화량이 돼요. 매 시간마다 변화량은 이만큼 들어오고 이만큼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수조 안에 물의 변화는 이만큼씩만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수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그게 바로 들어온 양에서 빠져나간 양을 뺀 값. 이게 바로 빨간색 화살표의 양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T세제곱 이후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생각 안 해봤지만 그 시간을 곱하게 되면
더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점점 줄어갖고 비워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들어있었던 양. 이거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자꾸 넘어가세요. 네.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요거요? 요게 뭐라고요? 물을 집어넣은 양. 오케이? 요건 뭐라고요? 물을 뺀 양. 선생님이 아까 뭐랬냐면 우리 은근슬쩍 한번 보고 가자라고 하면서 야, 집어넣는 게 많아? 빼고 있는 게 많아? 라고 물어봤죠. 집어넣는 게 많았어요? 빼는 게 많았어요? 빼는 게 많았었죠. 컸죠. 오케이? 봐봐. 여기는 요게 바로 노란색 화살표예요. 집어넣는 양 요만큼. 그러면 빼고 있는 거 요게 주황색 화살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값과 여기는 요 값의 차를 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잖아요. 집어넣고 뺐으니까 차를 구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걸 뺀다는 의미가 뭔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조금 집어넣고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얘는 점점 양이 쌓이겠어, 줄어들겠어? 그렇죠. 줄어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줄어들겠어? 라고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 있던 이 양만큼 빠져나간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걔를 그냥 t제곱이라 쓸 수가 없었던 게, 만약에 그냥 t제곱 써버리면은 이거만큼 곱하니까 t제곱만큼 쌓였다는 얘기인데 나는 쌓인 게 아니라 빠져나간 거잖아.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고 있는 걸 우리가 다 플러스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빠져나가고 있는 걸 다 마이너스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이만큼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는 저거예요. 마지막 핵심은, 마지막 이제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마지막 핵심은 도대체 이거만큼 몇 시간 동안 빼셔야 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저희도 지금 이게 1시간당 빠지고 있는 물의 양인데 이거를 몇 시간 동안 빼야 저만큼 빠지냐, 이게 이제 마지막 핵심이라고요. 시간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니까 시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은 날 3시부터 빈수조에 급수하기 시작해서 이걸 다 하고 완벽하게 다 빠져나갈 시간까지가 3시 3분의 160분이래요. 맞아요? 그럼 아가들 생각, 이제 마지막 이거 한 점만 딱 피하면 돼요.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60분, 그러니까 3시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다 비우는 게 3시 3분의 160분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흐른 거니까 요거만큼 흘렀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된 밥에 코를 팽 빠뜨린 거예요. 두 가지 함정이 속해져 있어요. 두 가지가 함정입니다. 지금 뭐가 두 가지가 함정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들이다 빼기 시작한 게 아니죠. 아까 전에 그렇죠. 요 세제곱만큼은 물을 채우는 데 썼던 시간이니까 실제로 이 채운 후에 빼기 시작한 거는 요거만큼이 아니라 여기서 t 세제곱만큼 빠진 시간만큼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함정. 두 번째, 이런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함정은 뭐냐면요, 거속치도 그렇고 소금물도 그렇고요, 요런 문제들, 시간을 갖고 단위를 갖고 장난치는 문제들. 지금 너희한테 주는 3분의 160분은요 시간이 아니라 뭐야? 분이에요. 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얘는 뭐라고요? 1시간 당이고요. 근데 여기다 분을 드립다 곱해버리면 무조건 또 이상한 답 나와요. 그럼 나는 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아가들아, 60분은 1시간, 양변 60으로 나눴더니 1분은 60분의 1시간. 이해하셨어? 따라서 요 분을 3분의 160분을 시간으로 바꾸시면 60분의 1을 곱하셔야 시간이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시간은 얼마냐면 3 곱하기 60분의 160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식은 3 곱하기 60분의 160분이 전체적인 시간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물을 빼기 시작한 것은 채운 거 이후로죠. 그럼 채울 때까지 걸린 시간 얼마나 걸렸어? t 세제곱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t 세제곱을 빼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됩니까? 자, 식 정리합시다. 요 식 갖고 오시니까 t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곱하기 180분의 160 마이너스 t 세제곱은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숫자 정리하셨더니 여기 날라가고요. 9분의 8인가요? 오케이. 요거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t 제곱 필요하시죠. 그래서 t 제곱 곱해버리시면은 이거 통분 먼저 하니까 t 제곱분의 t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t 제곱분의 t 마이너스 1에서 t 제곱분과 t 마이너스 1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분의 8 마이너스 t 세제곱 나올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t 4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전개해서 식 정리해 보시면 식이 어떻게 짜잔하고 티 나오냐면요. 이게 문제가 마지막 여기가 좀 짜증났었는데 요거 전개하시고 정리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t 4제곱 일단 날라가요. 오케이. 그래서 남아있는 식이 9t 세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8은 0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마지막 짜증났었는데 정리한 겁니다. 그냥 양변에 9 곱하고 이러면서. 오케이. 이게 왜 짜증났었냐면 개수를 갖다 써보니까 9, 0, 8, 마8이잖아. 그죠? 그래서 조리제법이 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 8이고, 그러니까 1, 2, 4, 8 이런 거고요. 앞에가 9니까 1, 3, 9. 얘는 분모의 위치, 얘는 분자의 위치 기억나세요? 그래서 얼마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3분의 2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게 좀 짜증났어요, 요게. 근데 얼추 예상할 수 있는 거는 t값이 0과 1 사이 값이라고 했으니까 분수가 나왔거나 얼추 예상할 수 있죠. 그래갖고 계산해 보시면 t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3분의 2가 나와요. t가 3분의 2. 나머지 두 개의 2차 방정식에 허근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건 3분의 2는 시간이니까 분으로 바꾸면 몇 분? 40분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아까 전에 말했던 3분의 160분에다가 40분 더하셨고 시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